더 글로리가 넷플릭스 TV 비영업권 부문에서 전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전략에 따라 당초 16부작이었던 드라마를 파트 1과 파트 2로 쪼개게 하면서 나머지 파트 2가 공개되는 3월까지 텀이 생겼는데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파트 1 곳곳에 숨겨진 복선을 찾아 파트 2에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거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떡밥 찾기에 더욱 열을 올리며 지루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에는 생소할 수 있는 바둑이 외국인들에게 큰 호기심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전 세계에서 바둑 유학을 오는 세계 최초의 바둑학과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 학과를 지키고 있는 교수님이 독일인 여성이란 사실은 매우 놀랍게 다가올 텐데요. 오늘은 더 글로리 열풍과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흥미로운 일상을 배달해드리는 저희 일상일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더 글로리에서는 바둑을 두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오프닝 장면뿐만 아니라 드라마 포스터에도 등장한 것을 보면 그만큼 제작진들이 심혈을 기울인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김은숙 작가는 바둑은 남이 지은 집을 부수고 내 집을 튼튼하게 지으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점에 바둑이 좋았고 중요한 소재로 삼을 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침묵 속에서 사력을 다하는 전투라는 점이 주인공의 복수하는 마음과도 닮아있죠. 이 때문인지 극 중에서 문동은이 복수의 대상인 박연진의 남편 하도영과 바둑을 두는 장면은 그 어떤 액션씬이나 운동 경기보다도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전체적인 바둑판을 보면 하도영의 집이 워낙 커서 문동은의 묘수가 없을 경우 이대로 백도를 집은 하도영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승부가 거의 결정된 이 상황에서 동은은 엄청난 묘수로 백돌의 집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 상황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해자를 조금씩 옥죄어가는 동은의 복수를 바둑판에 묘사한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고요함 속에서도 긴장감 넘치는 대국 장면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백색과 흑색의 바둑돌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문동은은 하도영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는데요. 복수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음에도 동은이 주여정에게 바둑 과외를 받으며 연습에 매진한 시간은 꽤나 길었습니다. 이처럼 바둑은 배우기 오래 걸리는 보드게임의 대명사인데요. 게임 규칙은 매우 간단하지만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워 매우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보니 상대와 제대로 겨루기 위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한 수 한 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두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 판 두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긴 편이죠. 최소 1시간은 좋게 걸리고 한국 프로 기전 같은 경우는 선수당 서너 시간은 의뢰 허용하는 편이라 한 판에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문동은과 하도영이 바둑을 두며 마주한 시간은 적어도 몇 시간이었을 것이며 주여정이 바둑 과외를 하며 문동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이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배우기 오래 걸리는 데다가 경기 시간도 긴 바둑의 전성기는 할만한 놀이가 정말 귀하던 70, 80년대였는데요. 극중 바둑 장면에서 주요 인물을 제외한 대부분은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로 채워진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미를 알기까지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바둑에 한번 빠지면 그 중독성은 이로 말할 수 없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자제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할 것 4가지 중 하나로 바둑을 포함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3개는 여자, 소설 그리고 담배였죠. 유럽에서도 바둑이 5단 이상이면 가정, 집, 직업 중에 하나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둑의 중독성은 가히 상상 초월인데요.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정말 바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여성이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자란 트링스는 바둑 모임에 참여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10살 무렵 바둑에 입문했는데요. 좋아하는 바둑을 알리고 싶어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나 초등학생들을 모아 바둑을 가르칠 정도였죠. 독일 최강 아마추어 여성 선수를 가리는 독일 여자 바둑 챔피언십에 출전해 4번이나 우승한 경험도 있습니다. 르이네부르크대 환경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카셀대 연구 조교로 지내면서도 바둑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그녀는 우연히 한국에 있는 명지대 바둑학과에 대해 알게 됐고 그 길로 바둑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2년만 공부하고 돌아가려는 계획이었지만 바둑과 한국 문화에 빠져 외국인 1호 바둑학 박사이자 2015년에는 외국인 최초로 바둑학과 교수에 임명됐죠. 그녀가 몸담고 있는 명지대 바둑학과는 1997년 세계 최초로 창설돼 국내외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둑 전문 인력 배출은 물론 아시아, 유럽,
미국 등 18개국에서 온 91명의 학생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자국에서 한국의 바둑 문화와 교육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프랑스, 멕시코, 러시아 등지의 고등학생들이 바둑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진학 상담 메일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명지전문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명지대학교는 바둑학과가 통합 명지대학교의 발전 방향과 부합하지 않다며 바둑학과의 폐과를 주장했습니다. 최종 안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5년도 입시부터는 바둑학과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데요. 여전히 바둑은 전 인구의 23%가 즐기는 취미 활동인데다 바둑학과는 매년 3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인기학과라는 점에서 국내외 주요 학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상하이 건교대학에서 명지대 바둑학과를 모델 삼아 2018년 바둑학과를 신설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움직임이죠. 특히 이 학교의 주임 교수인 순더찬 교수 또한 명지대 바둑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는 점이 운명의 장난 같아 보이는데요. 중국은 자국 내 다른 대학에서도 바둑학과 신설을 계획할 정도로 바둑 인공지능 개발 및 인재 육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링스 교수는 명지대 바둑학과는 25년간 세계 바둑계의 허브 역할을 하며 한국 바둑을 전 세계에 알려왔는데 지금 폐지한다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라고 찝으며 국내외 바둑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등을 널리 알려 학교의 폐과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때마침 불어온 더 글로리 열풍은 트링스 교수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문동은의 복수가 시작됨에 따라 이에 동참하게 되는 지여정과의 매개체로 여전히 바둑은 드라마의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3월에 다시 만나게 될 파트 2에서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하게 대비되는 흑색과 백색의 돌이 각자의 시간차를 두고 바둑판에 올려져 있는 모습만으로도 작가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더 글로리의 열풍이 거세질수록 시청자들의 일상생활 속에 바둑 또한 점차 스며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더 글로리에서 극중 만남의 장소로 수차례 등장하는 바둑판 형상의 공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실제 인천 청라호수공원에 바둑판 2개와 대형 바둑돌 등의 조형물을 설치해 만든 이 공원 세트가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글로리 성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죠. 촬영은 끝났지만 인천시설공사는 시민을 위해 바둑공원의 형태를 보존할 계획입니다. 바둑을 두듯이 한 문장, 한 장면을 신중하게 쌓아 올린 느낌의 웰메이드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역사적인 바둑학과의 폐지 논쟁과 바둑 활성화에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